문제 1을 이제 완성한 후에 이제 문제 2로 넘어가시는 부분과 문제 2에서 하셔야 될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히 순서대로 저희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실 건데요.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문제 이렇게 작성하시는 부분 글맵시 작성하시고, 그리고 머리글, 그 다음에 아래쪽에 쪽번호 매기기까지 마무리 해주셨어요. 자, 그럼 문제 1 완성을 하셨다 했을 때 우리가 이 시험 시간이 총 40분입니다. 총 40분이고 문제 1의 글밥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문제 2도 많진 않지만 그래도 그 문제 1보다는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 2에서는 그 차트하고 표까지 마무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역시 그 타자 수 본인 좀 타자 연습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하시고, 가능하면 시간을 문제 1에서 많이 좀 단축을 해 놓으시는 게 먼저 중요하시고요. 문제 2에서 좀 여유 있게 하시기 위해서 좀 문제 1은 거의 기계적으로 완성하실 수 있게 연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평화통일 마라톤 추진위원회 진학에까지 다 완성을 하셨다. 자, 그럼 커서가 뒤에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구역 나누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수험장에서 출제 문제 받으셨을 때 이제 구역 나누기 후 다단 설정 나누기를 하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구역 나누기. 그래서 다단 및 기본 입력 편집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하실 건 구역 나누기 후에 다단 설정 나누기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커서가 추진위원회 마지막 줄 추진위원회 뒤에 있다면 위에 쪽탭 클릭하실게요. 쪽탭. 쪽탭 클릭하셔서 구역 나누기 찾아주시면 됩니다. 쪽탭입니다. 쪽탭에 구역 나누기 클릭해주세요. 그래서 문제 1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으로 쭉 작성해 주셨다면 두 번째 페이지는 완전히 독립된 구역으로 구역 나누기 클릭하시고, 자, 2페이지 커서 들어온 거 확인해 주시면 2페이지 커서 확인해 주신 후에 이제 2페이지는 두 단으로 나누시기 위해서 다단 설정 나누기를 클릭해 주실 거예요. 다단 설정 나누기를 클릭해 주실 거예요. 구역 나누기 후에 다시 한번 다단 설정 나누기 클릭입니다. 다단 설정 나누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 줄로 커서 이동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줄로 커서 이동해 주세요. 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만드신 게 아니죠. 지금 보시면 구역 나누어진 곳에서 다시 다단 설정하시기 위해서 다시 다단 설정 나누기로 들어오신 거고요. 이제 요 첫 번째 줄에는 첫 번째 줄은 지금 두 단이 아니라 하나의 단으로 저희가 거기다가 글상자를 넣으실 거예요. 글상자를 넣으실 거고, 이제 요 두 번째 줄부터는 두 단으로 나누시기 위해서 위쪽에 단 아이콘을 클릭하실 거예요. 위쪽에 단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구역 나누기 단축키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억을 하실 수 있다면 Alt Shift Enter로 바로 문제 1 작성하신 다음에 구역 나누신 다음에 단축키를 사용하시거나 하셔서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단 설정 나누기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다단 설정 나누기 단축키 올려드리면 다단 설정 나누기는 Ctrl Alt Enter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 설정하실 거고요.
단 둘로 클릭해 주실게요. 단 둘입니다. 이 부분은 반복해서 외워주시는 게 맞고요. 둘 설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입력하시는 일만 남은 건데요. 이제 입력하시고 나서 그 수정하셔야 되는 텍스트라든가 한자 변환하신다거나 하는 일들을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입력은 저희가 지금 생략하시고 그대로 예제 가져와서 저 입력은 각자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입력 펼침 단추 클릭하실게요. 단 둘로 설정하셨다면 입력 펼침 단추 클릭하실게요. 자, 문서 끼워 넣기입니다. 문서 끼워 넣기 클릭. 문서 끼워 넣기 클릭. 클릭하셔서 바탕화면에 제가 올려드린 예제 가져오실게요. 저희 내용 입력은 대체하실 겁니다. 입력 펼침 단추 누르셔서 문서 끼워 넣기. 그래서 바탕화면 KAIT 폴더 더블 클릭. KAIT 폴더 더블 클릭. 자, 그리고 DIAT 한글 자격증 다운받으신 파일 폴더죠. 폴더 열어주세요. DIAT 한글 자격증 폴더 더블 클릭. 자, 거기에 문제 2 본문 입력입니다. 바탕화면에 DIAT 한글 자격증 폴더까지 열어주셨으면 문제 2 본문 입력 더블 클릭. 마라톤 찾아주시고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클릭하시고 그대로 넣기 하실게요. 자, 그러면 두 단으로 지금 나누어진 곳에 마라톤의 역사에서 지금 문서 끼워 넣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렇게 구역 나누기와 다단 설정 나누기 하신 후에 이제 쭉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 하셔야 되는 내용이 이제 한자 변환하고 텍스트 편집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그 출제지에 나와 있는 대로 형광펜이나 볼펜 미리 준비하셔서 체크해 놓으시고 빠짐없이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먼저 한자 변환부터 같이 해보실게요. 자, 그러면 마라톤의 역사에서 우리 7번째 줄을 찾아보실게요. 근대 올림픽 1896년 근대 올림픽은 부흥되면서 찾아보실게요. 1896년 근대 올림픽은 부흥되면서 거기에 부흥 찾으실 겁니다. 부흥 찾으실게요. 자, 부흥 단어 찾아주시고 부흥 단어 뒤에 클릭입니다. 부흥 단어 뒤에 클릭하시고 한자 키 눌러주세요. 한자 키 눌러주세요. 1896년 근대 올림픽은 부흥되면서의 부흥 뒤에 클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양은 입력 형식이죠. 아래쪽에 보시면 한글과 한자 형태로 체크하실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든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입력 형식 한글 한자 형태로 클릭. 네, 한자 먼저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한자 부흥이 맞죠? 첫 번째 한자 부흥이 맞고요. 역시 이거는 출제지 보시고 동일한 한자 찾으시고 한글 한자 형태로 바꾸기 해주시면 되세요. 바꾸기 클릭. 자, 그럼 이렇게 한자로 변경, 한글 한자 형태로 변경된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럼 이제 그 아랫줄입니다. 그 바로 아랫줄에 쿠베르텍 남작에게 진언하여, 진언 찾아주세요. 쿠베르텍 남작에게 진언하여, 진언 찾아주세요. 아랫줄에 있습니다. 다음 줄, 8번째 줄입니다. 진언하여, 진언. 뒤에 클릭하시고 한자키 누르실게요. 그래서 문제 2에 한자가 5개 정도 계속 나옵니다. 이게 거의 동일한 개수고요. 단락이 문제 1과 그러니까 단락이 첫 번째 단락이나 두 번째 단락에 나누어져서 전체 한 5개 정도 한자 변환해 주셔야 돼요. 한자키 눌러주시고 진원 뒤에 클릭하시고 한자키 눌러주세요. 자, 역시 첫 번째 한자 맞습니다. 첫 번째 한자 그대로 한글 한자 형태로 바꾸기입니다. 한글 한자 형태로 바꾸기 해주세요. 자, 그럼 진원도 이렇게 한글 한자 형태로 변경된 거 확인하시면 세 번째, 다행히 여기 바로 아래쪽에 보이네요. 아랫줄에 채택되었다. 채택되었다. 채택 뒤에 클릭입니다. 채택되었다. 찾아주시고 바로 아랫줄 9째 줄 29칸, 29칸째에 클릭입니다. 채택되었다. 클릭하시고 한자키 눌러주세요. 한자키 누르시고 채택 바로 바꾸기 해주시면 됩니다. 바꾸기 클릭.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내려가실 거예요. 두 번째. 이 마라톤의 규칙. 이 마라톤의 규칙. 이 마라톤의 규칙 단락에서 세 번째 줄에 어려울 때는 주로를 정확히 표시하고 찾아주시고 주로 뒤에 클릭입니다. 주로 뒤에 클릭입니다. 클릭하시고 한자키 눌러주실게요. 한자키 눌러주세요. 자, 여기에선 주로 달리는 길 여기 주로 찾으실게요. 세 번째 한자입니다. 주로 클릭하시고 형식은 방금 전에 한글 한자 형태로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바꾸기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대로 바꾸기 클릭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자 조금 아래로 보실게요. 주로 아래쪽에 보시면 관문은 출발 지점에서 5km마다 설치한다 찾아보실게요. 아랫줄에 관문은 출발 지점에서 5km마다 설치한다. 자, 관문 한자로 바꾸실 겁니다. 관문은 출발 지점에서 5km마다 설치한다 찾아주시고 관문 뒤에 클릭해 주세요. 관문 뒤에 클릭해 주세요. 한자키 눌러주신 다음에 동일한 한자 찾아주실 겁니다. 세 번째 줄에 관문 찾으실게요. 세 번째 줄에 관문입니다. 클릭하시고 그대로 바꾸기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한자 변환 하셨으니까 텍스트 편집하실 겁니다. 텍스트 편집. 위쪽으로
마우스 올리셔서 확대되어 있으시면 마우스 올리시고 위쪽에 찾아주실게요. 첫 줄 마라톤의 역사 찾으실게요. 소제목 마라톤의 역사와 마라톤의 규칙은 견고딕 12포인트 진하게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마라톤의 역사 1 마라톤의 역사 드래그 하시고 위에 글꼴 펼치셔서 또는 입력하셔도 되세요. 저 입력하시고 엔터 치셔도 됩니다.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다 싶으시면 입력하셔도 되고 펼치셨을 때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셔야 돼요. 견고딕, 중고딕은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아예 쭉 내려주시면서 HY 영문 글꼴, HY 글꼴 다 지나간 후에 이제 명조체부터 글자 형태 보여집니다. 글꼴 스크롤을 적당히 좀 내려주신 후에 견고딕 찾아주실 수 있어요. 스크롤 적당히 내려주시면 견고딕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치를 어느 정도 조금 익혀주시는 게 시험 전에 익혀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게 찾는 게 너무 긴장이 돼서 안 된다 그러시면 입력하시고 엔터 치셔도 됩니다. 입력하고 엔터 치셔도 돼요. 견고딕입니다. 견고딕 12포인트 크기 조정해 주시고 진하게까지 설정해 주세요. 견고딕 12포인트 진하게까지 설정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마라톤의 역사 블럭 풀어 보실 거예요. 블럭 풀어 보시고 아래쪽 문제 2 두 번째 단락이죠. 문제 2의 두 번째 단락 마라톤의 규칙 찾아주실게요. 마라톤의 규칙. 그래서 모양 복사 단축키가 좀 알고 계시면 Alt-C 해서 그냥 바로 복사 붙이기 해버리시면 되고요. 또는 이렇게 드래그 하셨을 때 위에 글꼴 펼쳤을 때 글꼴 펼쳐 보시게 되면 방금 사용했던 글꼴이 여기 보여지고요. 현재 글꼴을 클릭하셔도 돼요. 보시면 글꼴 펼치셨을 때 시험장에서 현재 글꼴 클릭해 보시게 되면 방금 전에 사용했던 글꼴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글꼴이 아니라 현재 글꼴로 거기에서 견고딕 빨리 찾아주셔도 돼요. 현재 글꼴로 우리 클릭하셔서 견고딕 바로 찾으실게요. 그리고 12포인트 진하게까지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12포인트 진하게까지 설정해 주세요. 12포인트 진하게. 자, 이제 그 다음 하실 게 이제 출제지에 있는 대로 텍스트 수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바꾼다거나 글자 잘못 나온 오타를 수정한다거나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위쪽으로 첫 번째 단락 마라톤의 역사로 오실 거예요. 마라톤의 역사에서 1896년 근대 올림픽은 찾으실게요. 근대 올림픽은 1896년 근대 올림픽은 네, 은은 2로 바꾸시면 됩니다. 은을 2로 바꾸시면 돼요. 근대 올림픽 2로 바꿔주세요. 근대 올림픽 은을 올림픽 2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교정부 나와 있는 출제
위치에 교정부어 그대로 선수가라는 글자를 송기정과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랫줄 첫 번째 단락 여기 이 바꾸셨으면 조금 아랫줄에 보시면 1달락 아래쪽에 올림픽 1936년에 열린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에는 선수가 송기정 참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수가 송기정 참가하여. 송기정 선수가 참가하여로 바꾸셔야 돼요. 송기정 선수가 참가하여. 그러면 송기정을 드래그 먼저 하시거나 혹은 선수가를 드래그 하셔도 돼요. 선수가를 드래그 하시거나 두 개 중에 한 단어 드래그 하셔서 그대로 위치 이동하시면 됩니다. 커서 위치 확인하시고 드래그입니다. 커서 위치 확인하시고 드래그입니다. 그래서 내가 블럭 잡은 글 단어를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위치 변경해 주세요. 자, 그리고 한 칸 띄어 쓰실 거예요. 송기정 선수가. 송기정 선수가. 자, 그럼 이제 한자 변환하시고 텍스트 편집까지 마무리되셨으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글상자와 그림 각주 삽입하시는 단계입니다. 글상자와 그림 각주 삽입하시는 단계고요. 이제 글상자와 그림 삽입하시고 먼저 편집하시도록 할게요. 자, 글상자를 먼저 삽입하시기 위해서 글상자 위쪽에 첫 번째 줄에 넣으실 거라고 했죠. 첫 번째 줄에 클릭해 주세요. 첫 번째 줄에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단 나누기 그 한 단이죠. 여기는 단 하나의 첫 번째 줄입니다. 첫 줄에 클릭하시고 입력 탭에서 가로글 상자 찾아주실게요. 입력 탭에 가로글 상자 찾아주세요. 입력 탭 클릭하시고 가로글 상자입니다. 가로글 상자 클릭하셔서 가로글 상자 클릭하셔서 그대로 일단 이렇게 그려 놓으실게요. 그려 넣으실게요. 크기 상관없으세요. 여기 그냥 적당히 그려만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개체 속성 상자 불러주실 건데 개체 속성 상자는 더블 클릭입니다. 더블 클릭 하실게요. 상자 한번 윤곽선 클릭하시고 상자 테두리 한번 클릭하시고 빠르게 더블 클릭입니다. 빠르게 더블 클릭. 자, 그럼 개체 속성 대화 상자 열려져 있는 게 확인되시면 기본 탭에서 해주실 건 너비와 높이 글자처럼 취급 변경하시면 돼요. 너비는 50에 높이는 12. 너비는 50에 높이는 12입니다. 자, 그러면 글자처럼 취급까지 체크하셨으면 선택 클릭하실게요. 선택 클릭. 선택 실선에 0.5mm 모서리가 둥근 모양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네.
선택, 굵기 0.5mm입니다. 실선 0.5mm, 모서리 곡률, 둥근 모양. 자, 이제 채우기 탭 클릭입니다. 채우기 탭 클릭해주세요. 면색은 기본 테마에 노른자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면색, 기본 테마에 노른자색입니다. 테마 보셔서 오피스 테마 보여주시는 분들은 기본 테마 노른자색으로 설정하실게요. 자, 그럼 글자처럼 취급된 글상자는 이제 가운데 정렬하실 겁니다. 글상자 뒤에 클릭하셔서 커서 확인하시고 위에 서식 도구 모음에 가운데 정렬 클릭해 주세요. 가운데 정렬 클릭. 글상자 뒤에 클릭하셔서 가운데 정렬입니다. 자, 이제 글상자 안에 커서 넣으실게요. 클릭하실 거예요. 글상자 안에 클릭해 주시고 글꼴 먼저 변경하실게요. 자, 글꼴 휴먼 예체 18포인트 가운데 정렬 먼저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위에 글꼴 펼쳐보시고 모든 글꼴 함초롱체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휴먼체. 휴먼체 아래쪽으로 스크롤 내리셔서 휴먼 예체 찾아주세요. 휴먼 예체 찾아주세요. 휴먼 예체 찾아주시고 크기 18포인트로 수정하시고 엔터입니다. 18포인트 가운데 정렬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서 휴먼 예체 18포인트 가운데 정렬까지 클릭입니다. 그리고 마라톤의 역사라고 적으실 거예요. 마라톤의 역사. 마라톤의 역사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제 다음으로 하실 거 그림 삽입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림은 마라톤의 첫 번째 단락, 마라톤의 역사, 기원전 앞에 클릭하실 거예요. 커서 위치, 기원전 앞에 클릭입니다. 기원전 앞에 클릭하시고 지금 입력 탭 열려 있으시죠? 입력 탭에 그림 아이콘 바로 클릭하실게요. 그림 아이콘 클릭입니다. 바탕화면 선택해 주시고 바탕화면 클릭해 주시고 바탕화면 KAIT 폴더 더블 클릭. 바탕화면에 KAIT 폴더 찾으셔서 더블 클릭. DIAT 자격증 폴더 더블 클릭입니다. 한글 자격증 폴더 더블 클릭. 그림 더블 클릭하실게요. 그림 더블 클릭. 그림 폴더 더블 클릭.
자, 거기에 그림 뒤로 클릭해 주시고 아래쪽 보실 겁니다. 아래쪽에 문서에 포함 글자처럼 취급 체크 확인하실게요. 혹시 마우스로 크게 지정되어 있으시면 해제하시고 글자처럼 취급 클릭입니다. 문서에 포함 글자처럼 취급. 일단 위치를 커서 위치로 넣으실 거기 때문에 글자처럼 취급으로 일단 클릭하시고 불러오실 땐 넣기 이렇게 하실게요. 글자처럼 취급으로 넣기 하실게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여기 단락 앞에 들어왔는데요. 어그러진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그림 불러온 그림은 다시 여기서 바로 더블 클릭하실 거예요. 말로 불러온 그림 더블 클릭입니다. 그래서 위치까지 다 그 출제지에 있는 대로 하실 거기 때문에 문장 신경 쓰지 마시고 더블 클릭하실게요.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 탭에 너비 변경하실 거예요. 너비 35, 높이 30, 높이 30 글자처럼 취급 해제. 어울림 그리고 가로와 세로의 위치도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가로는 쪽 왼쪽 확인하시고 세로 쪽 23 너비와 높이 35에 30 글자처럼 취급 해제하셨을 때 어울림 확인해 주시고 가로와 세로는 각각 쪽입니다. 쪽에 세로 쪽 위치는 23 가로 쪽의 왼쪽 기준 0이고요. 세로 쪽의 위쪽 기준 23입니다. 다 각각 위치는 쪽에서 왼쪽과 위쪽 기준 잡아주시고 설정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본래대로 정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 삽입하셨으면 각주 넣어 보실 거고요. 다음 단계 각주 삽입입니다. 자, 각주는 본문 첫 번째 단락에서 쿠베르탱 남작 찾아주실 거예요. 쿠베르탱 남작. 그림 아래에 보시면 부흥되면서 소르본 대학의 브레얼 고스가 쿠베르탱 남작에게 진언하여 라고 보여지세요. 쿠베르탱 그림 아래줄이네요. 네 번째 줄 그림 아래 네 번째 줄에 쿠베르탱 남작 찾으실게요. 자, 그러면 쿠베르탱 뒤에 클릭하시고 각주 넣으실 겁니다. 설명 넣으실 거예요. 자, 위에 입력 탭에 각주 찾아주실게요. 위에 각주 찾아주실게요. 입력 탭에 있으시니까 각주 바로 위쪽에서 클릭하셔서
각주 열어주실게요. 쿠베르탱 뒤에 클릭해 놓으시고 각주입니다. 자, 그럼 각주 아래쪽에 이제 프랑스 출신으로 올림픽 부흥 운동을 시작하여 올림픽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이거 적어드린 대로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프랑스 출신으로 올림픽 부흥 운동을 프랑스 출신으로 올림픽 부흥 운동을 시작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창설하였다까지 적으실게요. 프랑스 출신으로 올림픽 부흥 운동을 시작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창설하였다까지 적으실게요. 자, 그럼 이제 각주 블럭 잡으실 겁니다. 각주 블럭 잡아주시고 위에 글꼴은 이번엔 클릭하셔서, 자, 클릭했을 때 전체가 이렇게 블럭이 파랗게 보여지실 거예요. 그럼 바로 굴림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치실게요. 파랗게 블럭 잡아주셨으면 굴림체 적으시고 엔터. 9포인트는 그대로 두시고 블럭 풀어주실게요. 자, 그럼 굴림체로 변경하셨으면 이제 모양 변경하실 겁니다. 블럭 풀어주시고 지금 위에 주석 탭이 열려 있으시니까요. 왼쪽 위에 보시면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보여주세요.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클릭.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클릭하셔서 번호 모양은 동그라미 소문자 ABC입니다. 번호 모양 동그라미 소문자 ABC입니다. 자, 그리고 뒤 장식 문자는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하시고 삭제할 거 없으셔요. 그쵸? 삭제할 거 없으시면 설정하고 닫으시면 돼요. ABC 동그라미 원 문자 뒤장식 문자 없는 거 확인해 주시고 설정해 주시면 돼요. 원 문자 ABC 그대로 설정입니다. 자, 그럼 번호 바뀐 거 확인해 주시고 닫기 눌러 주실게요. 위에 닫기 클릭입니다. 닫기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지금 글자 수정하시고 모양 설정하시는 부분까지 다 완성이 되셨고요. 이제 표와 차트만 작성해서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셨을 때 한번 저장하시고 중간에 저장 중간 눌러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아랫줄 두 번째 단 이 마라톤의 규칙, 네, 아랫줄 쭉 보시게 되면 정확히 아랫줄까지 지금 한 단이 다 완성이 된 거, 실격이 된다까지 확인되시죠? 네,
두 번째 단, 실격이 된다. 두 번째 단락이죠. 자, 그럼 거기에서 엔터 치셔서 두 번째 단으로 와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 단 가장 마지막 줄에서 엔터 치셔서 두 번째 단으로 커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첫째 줄에 마라톤 참여자 수 적으실게요. 첫째 줄에 마라톤 참여자 수라고 적으실게요. 그리고 단위는 1000입니다. 자, 마라톤 참여자 수 단위 1000까지 적어주시고 저희 잠깐 쉬셨다가 25분에 이제 표와 차트 삽입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잠시 소리가 들리지 않으셨는데요. 자, 여기 잠깐 보실게요. 이제 두 번째 단에 마라톤 참여자 수 블럭 잡으실 겁니다. 마라톤 참여자 수 블럭 잡으실게요. 두 번째 단에 마라톤 참여자 수 블럭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서식 도구 모음에 글꼴 클릭입니다. 글꼴 클릭하셔서 굴림으로 바꾸실 거예요. 클릭하셨을 때 파랗게 보여지신다면 바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바로 입력하시고 엔터. 클릭하셔서 굴림 입력하시고 엔터. 12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까지 서식 지정해 주시면 돼요. 굴림 12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클릭입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클릭하셔서 단위천 뒤에 클릭하셔서 엔터 줄 바꾸실게요. 자, 줄 바꿈 해주신 다음에 표를 불러 오실 건데 단축키 쓰실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입력 탭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금 작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입력 탭에 왼쪽에 보시면 표 아이콘, 물론 단축키 컨트롤 NT 쓰셔도 되지만 어쨌든 위에 메뉴에 보여지기 때문에 바로 클릭해 버리시면 되죠. 입력 탭에 표 아이콘 클릭하시거나 혹은 컨트롤 NT 누르셔서 표 열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표는 6줄에 두 칸 글자처럼 취급까지 확인해 주실게요. 6줄입니다. 칸수는 2칸, 글자처럼 취급 체크하실 겁니다. 글자처럼 취급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럼 6줄 2칸
글자처럼 취급, 만들기 클릭하셔서 만들기 클릭하시고 이제 입력하시면 됩니다. 먼저 1열에 연도 적으실 거예요. 연도 적으시고 아랫줄로 내려오셔서 2011, 2012, 2013, 2014, 2015까지 적어주세요. 연도 2011, 2012부터 15까지 적어주시고 참여자 수도 적으실 겁니다. 다음 열에 참여자 수. 그래서 그대로 적어주실게요. 연도부터 참여자 수까지 적어주세요. 자, 그럼 내용 입력하셨으면 연도부터 300까지 전체 입력해 주시고 블럭 잡으실게요. 드래그 하셔서 블럭 잡아주시고 이제 표에 크기를 조금 조정하실 겁니다. 높이.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제 기준으로 컨트롤 키하고 방향 키 아래로 3번 정도 누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출제 문제지에서 크기를 봤을 때 표를 이렇게 블럭 잡으셨을 때 컨트롤 키 누르시고 아래로 한 3번 정도 아래로 3번 정도 내려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출제 문제지에 보시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시고 가운데 정렬 하실 거예요. 가운데 정렬, 텍스트 가운데 정렬, 그리고 글꼴 클릭하셔서 궁서 입력하시고 엔터입니다. 크기는 10포인트니까요. 그대로 두셔도 되고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 그리고 궁서입니다. 궁서.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열 연도와 참여자 수 드래그입니다. 첫 번째 연도와 참여자 수 2열 1행까지 드래그. 첫 줄 블럭 잡아주시고 셀 테두리 배경 열어주실 건데 그때는 이거는 단축키 쓰실게요. 어쨌든 테두리잖아요. 그러니까 라인 L 눌러주실 거예요. 그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라인 L 셀 테두리 배경 찾아주실 거예요. 불러오실 거예요. 드래그 하셔서 L입니다. 영문 L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 바로 열어주세요. 그래서 뭐 우클릭 하셔서 열어주시는 것보다
그냥 L 눌러주시면 바로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 열립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 이중실선 변경하실 거예요. 테두리 이중실선 클릭하시고 0.5mm 확인해 주신 다음에 0.5mm 확인해 주신 다음에 아래에만 클릭입니다. 아래만 클릭해 주세요. 이중실선 0.5mm 확인하시고 아래만 클릭입니다. 아래만 바로 적용하시고 배경 탭에서 면색 바꾸실게요. 배경 탭 클릭하시고 배경 탭 클릭하시고 면색입니다. 색상 면색 펼치시면 에메랄드 블루는 기본 테마에 있습니다. 에메랄드 블루 클릭입니다. 기본 테마에 에메랄드 블루 클릭하시고 에메랄드 블루 클릭하시고 에메랄드 블루죠. 에메랄드 블루 클릭하시고 그대로 적용해 주세요.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블럭 풀어 보실게요. 블럭 ESC 키 누르셔서 블럭 풀어 보시면 표가 이렇게 확인되세요. 자, 이제 이 표를 기본으로 이제 베이스로 차트 작성해 보실게요. 표 전체 블럭 잡아 주실게요. 표 전체 블럭 잡으시고 표 탭 클릭하셔서 표 전체 블럭 잡으시고 위에 표 탭입니다. 표 탭에 보시면 왼쪽에 차트 보여지세요. 차트 클릭하시고 차트 클릭해 주세요. 차트 클릭입니다. 자, 그럼 차트가 일단 이렇게 들어왔다면 차트 위에서 오른쪽 버튼 차트 위에서 오른쪽 버튼. 자, 이때 여기 잠깐 보실게요. 지금 차트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개체 속성 보여지실까요? 개체 속성. 차트를 먼저 이렇게 선택하신 상태에서 편집 상태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또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제일 위에 개체 속성입니다.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차트 위에서 오른쪽 버튼 우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기본 탭에 너비와 높이 글자처럼 취급 변경하실 거예요. 너비 80에 높이 90 글자처럼 취급으로 너비 80 높이 90 글자처럼 취급 체크하시고 설정해 주세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배치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쪽. 제가 지금 2번을 눌러서 잠시만요. 자, 그럼 아래쪽으로 차트 이렇게 들어온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럼 이제 표 찾아주실 거예요. 위에 표입니다. 표 위에 어디를 클릭하실 거냐면 옆에 표 오른쪽 아래입니다. 표 아래쪽 오른쪽 클릭입니다. 오른쪽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 보여주셔야 돼요. 둘 다 글자처럼 취급이기 때문에 뒤에 클릭되어 있으시면 이제 엔터 쳐보실게요. 엔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7번 정도 쳐주시는데 이것 또한 출제지 보시고 적당하게 옆에 본문과 어느 정도 위치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그래서 표 옆에 클릭하셔서 저는 엔터 7번 정도 7번 정도 줄 내려주셨어요. 자, 그랬을 때 왼쪽에 본문가의 위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차트 마법사를 열어 주실 건데요. 차트 마법사는 차트를 일단 편집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시면 더블 클릭입니다. 자, 여기 보실게요. 잠깐 보시면 한 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절점이 위쪽에 보여지고요. 한 번 더 클릭하시고 좀 빠르게 더블 클릭이에요. 빠르게 더블 클릭입니다. 느리게 2번 아니고요. 빠르게 더블 클릭 하시면 조절점이 이렇게 뒤로 들어갑니다. 조절점이 이렇게 뒤로 들어간다는 건 이제 차트 마법사 열어주실 수 있는 편집 상태가 되신 거예요. 차트 편집 상태가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다른 게 보여지죠. 차트 마법사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차트 마법사. 항상 차트를 빠르게 더블 클릭 하셔서 조절점이 차트 뒤로 들어간 상태가 편집 상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차트 마법사입니다. 차트 마법사 클릭. 자, 지금 기본 묶은 세로막 대형 맞으시니까 다음입니다. 다음 클릭. 자, 그대로 연도가 아래쪽에 가로축에 오는 거 맞기 때문에 다음으로 클릭입니다. 만약에 이게 다르다라고 했을 땐 행으로 바꾸시거나 하시면 돼요. 저희는 지금 이거 맞습니다. 다음 클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제목은 여기에다 입력하실 거예요. 차트 제목은 마라톤 참여자 수라고 적으실게요. 그래서 단위 1000까지 적으실 겁니다. 띄어쓰기 간격 확인해 주시고, 마라톤 참여자 수 단위 1000까지 적어주세요. 마라톤 참여자 수 차트 제목에 마라톤 참여자 수 단위 1000입니다. 자, 이제 위에 범례 탭을 클릭하실 거예요. 범례 탭을 클릭하시고, 범례라고 하면 이 막대 그래프가 어떤 걸 나타내는지를 알려주는, 그쵸? 막대의 그 내용을 알려주는 범례 오른쪽에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 출제 형식을, 그 출제지를 보면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변경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클릭해 주세요. 아래쪽으로 클릭입니다. 범례 아래쪽으로 클릭하셔서 아래쪽 참여자 수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확인 클릭입니다. 자, 그러면 변경된 차트에서 이제 차트 제목 서식 지정하시기 위해서 차트 제목을 더블 클릭하실 거예요. 차트 제목 한번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이 이렇게 한번 클릭하시면 조절점이 이렇게 보여지시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더블 클릭입니다. 더블 클릭. 빠르게 더블 클릭. 글자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글자 탭 클릭하신 다음에 그대로 진하게 그 다음에 도둠체입니다. 클릭하셔서 도둠체 찾아주실게요. 위쪽으로 올리셔야 됩니다. 지금 한초롬 도둠인데 한초롬 도둠 위로 올리셔야 돼요. 위로 올리셔서 도둠체 찾아주세요. 한초롬 도둠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도둠체 클릭. 진하게 설정하시고 도둠체 12포인트 진하게, 도둠체 11포인트 진하게까지 설정해 주세요. 진하게. 그리고 설정하시면 돼요. 설정 클릭입니다. 자, 이제 세로축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세로축을 클릭하셨을 때 다른 곳이 잡혀지지 않도록 이 세로축 숫자 한번 클릭하셔서 이렇게 조절점이 세로축에 잡히는지 확인하시고, 세로축 선택하셨으면 더블 클릭입니다. 세로축 더블 클릭. 자, 그럼 축 이름표 모양 대화 상자에서 글자 탭에 클릭해 주시고 궁서체 9포인트 기울인 꼴로 설정하실게요. 함초론 도둠 펼치셔서 궁서 위로 올리셔야 돼요. 마우스 휠 위로 올리셔서 궁서체입니다. 궁서체 찾아주시고 기울임까지 설정해 주세요. 글꼴 펼치셨을 때 위로 스크롤 올리셔서 궁서체 기울임까지 설정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설정입니다. 설정 클릭. 자, 이제 가로축도 더블 클릭입니다. 가로축에서 그냥 빠르게 더블 클릭해 주세요. 가로축 2011, 2012 가로축 더블 클릭 했을 때 축 이름표 모양이 보여지시면 됩니다. 축 이름표 모양 보여지는지 확인해 주시고 가로축도 궁서체로 바꾸실 거예요. 글자 탭에서 궁서 찾아주실게요. 위로 올리셔서 궁서체 기울임까지 설정하실게요. 글자 크기는 9포인트 그대로 두시고 궁서체 기울임입니다. 그대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설정 클릭입니다. 범례도 동일하게 하시면 되세요. 자, 범례 참여자수죠. 참여자수 더블 클릭하셔서 범례 글자 탭에 역시 궁서체로 변경하시고 기울임 설정해 주시면 되세요. 범례도 9포인트 궁서체 기울임입니다. 빠르게 더블 클릭하셔서 자, 설정하실게요. 설정. 자, 이렇게 지금 각각의 서식 지정하시는 대화 상자는 항상 차트가 편집 상태일 때, 편집할 수 있는 상태일 때 열어주실 수 있는 거고요. 이게 혹시라도 바깥쪽이 한번 클릭돼서 다시 클릭했을 때
다시 클릭했을 때 이렇게 보여지신다면 다시 더블 클릭하시는 게 맞습니다. 편집 상태 만들어 주셔야지 각각의 가로축, 세로축 범례 수정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제 바깥쪽 클릭하실게요. 아래쪽 클릭하시거나 바깥쪽 클릭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쪽 테두리 설정하시고 최종 점검하시는 거죠. 자, 클릭되어 있으시면 머릿말이나 쪽 번호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문제 1에서 이미 작성하셨기 때문에 쪽 테두리만 삽입해 주시면 돼요. 자, 위에 쪽 탭입니다. 쪽 탭에 쪽 테두리 배경 클릭해 주세요. 쪽 테두리 배경. 쪽 테두리 배경 클릭하시고 테두리 선은 이중실선 모두 체크하실 거고 머릿말은 포함하실 거예요. 이중실선 모든 테두리고 머릿말 포함할 겁니다. 머릿말 포함. 자, 이때 아래쪽에 적용 범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구역 나누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시면요, 여기가 현재 구역이 아니라 문서 전체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엔 구역 나누기를 제대로 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적용 범위 현재 구역은 맞으신지 확인하시면 되죠. 이거는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정확하게 구역 나누기 해주셨다면 현재 구역으로 보여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쪽맞춤으로 저는 클릭해서 아래쪽 쪽맞춤으로 클릭해서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작성하신 거 아래쪽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까지 머릿말, 그 다음 꼬릿말까지 제대로 보여지네요. 자, 이제 그대로 덮어 씌우시면 되겠죠. 저장입니다. 자, 이제 닫아 주실게요. 자, 이제 KAIT 폴더 더블 클릭해서 열어 주실게요. 바탕화면에 한글 자격증 KAIT 폴더 더블 클릭하시고 DIAT 한글 자격증 열어 주세요. 자, 그리고 문제1 본문 완성 더블 클릭입니다. 문제1 본문 완성 더블 클릭. 자, 거기에 춘향제전 완성 더블 클릭해 주세요. 문제1 본문 완성에 춘향제전 완성 더블 클릭. 자, 열어주시고 이제 폴더는 닫으시겠습니다. 제목줄 아래로 살짝 내리셔서 폴더 닫기. 춘향제전 완성 최대화 하셔서 작업하실 수 있는 단계, 폭맞춤으로 만들어 주세요. 아래쪽 폭맞춤 또는 컨트롤 마우스 휠 가지고 확대하셔서 적당하게 크게 조정하실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이제 하실 내용은 구역 나누기 후에 다단 설정 나누기셨죠. 그러면 아래쪽 첫 페이지 작성하신 춘향지정위원회 뒤에 클릭하실게요. 춘향지정위원회 뒤에 클릭해 주시고 마지막 줄에 클릭해 주시고 위에 쪽탭 클릭하셔서 구역 나누기입니다. 구역 나누기 클릭하시고 다단 설정 나누기 클릭입니다. 다단 설정 나누기 다단 설정 나누기 자, 그리고 나서 단 둘로 만드셔야 되니까 단 설정 아이콘 클릭하셔서 단 설정 아이콘 클릭하셔서 단 둘로 클릭입니다. 단 둘로 클릭하시고 설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줄에 커서 깜빡깜빡 보이시면 우리 입력에 펼침 단추 누르셔서 이제 저희 텍스트 입력 생략하시고 문서 끼워 넣기 하실게요. 입력에 펼침 단추 클릭하시고 문서 끼워 넣기입니다. 문서 끼워 넣기 클릭. 바탕화면에 KAIT 폴더 더블 클릭. KAIT 폴더 더블 클릭. 열어주시고 예제 받으신 DIAT 한글 자격증입니다. DIAT 한글 자격증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 2 본문 입력입니다. 문제 2 본문 입력 폴더 더블 클릭. 문제 2 본문 입력 폴더 더블 클릭. 자, 그럼 거기서 우리 춘향제입니다. 춘향제 문제 2 입력 찾아주시고 문제 2 입력 클릭하셔서 넣기 하실게요. 넣기. 자, 그럼 구역 나누기와 다단 설정 나누기로 이제 입력까지 다 해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하실 게 한자 변환하고 텍스트 편집하시는 단계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자 같이 찾아보실게요. 한자. 자, 보물 조선시대의 재상 황희가 라고 보여지네요. 첫 줄에 보물 281호 조선시대의 재상 뒤에 클릭하실 겁니다. 재상 뒤에 클릭해 주세요. 첫 줄 재상 뒤에 클릭하시고 한자키 눌러주신 다음 재상 찾으실게요. 세 번째 한자네요. 세 번째 한자 클릭하시고 아래쪽 입력 형식 한글 한자입니다. 입력 형식은 한글 한자. 체크 확인하시고 바꾸기 클릭이에요. 바꾸기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재상은 한자로 바꿔주셨으면 이제 그 다음 줄에 유배 찾으실게요. 유배. 그 다음 줄 유배입니다. 세 번째 줄 유배. 클릭하셔서 한자키 누르실게요. 한자키 누르시고 첫 번째 유배가 맞죠? 첫 번째 유배. 한글 한자 형태로 바꾸기입니다. 그대로 클릭해 주세요. 그대로 클릭해 주세요. 바꾸기 클릭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광안루 단락이잖아요. 아래쪽 광안루 단락 아랫줄에 보시면 그 뒤 마지막 문장에 정유재란으로 전소된 것을 이라는 부분에 전소 찾아보실 거예요. 전소 뒤에 클릭입니다. 전소 뒤에 클릭하시고 한자키 눌러주세요. 한자키 누르셔서 전소 찾으실게요. 전소.
전소 모두 타버렸다는 거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한자네요. 그쵸? 전소 찾으실게요. 그대로 형식은 한글 한자 형식이니까요. 바꾸기 하시면 됩니다. 전소 바꾸기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변경된 거 확인되시죠? 자, 이제 아래쪽에 춘향제 행사 단락으로 오실 겁니다. 춘향제 행사 단락의 첫 줄에 남원을 대표하는 축제인 춘향제 찾아주실게요. 춘향제 뒤에 클릭하셔서 한자키 눌러주시고 춘향제 두 번째 춘향제입니다. 한자 향기 양자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춘향제 바꾸기 클릭해 주세요. 바꾸기 클릭입니다. 두 번째 향기 양자 들어있는 춘향제입니다. 바꾸기 클릭. 마지막 한자는 두 번째 단락 가장 아랫줄에 있습니다. 아랫줄에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 문장에 활용입니다. 마지막 문장에 활용 찾아주세요. 활용 뒤에 클릭하시고 한자키 누르셔서 활용 그대로 바꾸기 해주시면 되세요. 활용 바꾸기 클릭해 주세요. 자, 이제 위에 소제목 1광환루 블럭 지정하실게요. 1광환루 블럭 잡아주시고 위에 글꼴 클릭하셔서 중고딕으로 입력하시고 엔터 치실 겁니다. 위에 광안루 블럭 잡으신 후에 그 다음 글꼴 바로 클릭하셔서 바로 입력하시고 엔터입니다. 글꼴 클릭하셔서 중고딕으로 입력하시고 엔터 치실게요. 중고딕으로 입력하시고 엔터. 그리고 11포인트 진하게까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11포인트 진하게. 자, 그럼 이제 광안루 블럭 풀어보시고 광안루 블럭 풀어주시고 키보드 Alt-C 눌러보실게요. 키보드 Alt-C 눌러주세요. Alt-키 누르시고 C 눌러보실게요. Alt-C입니다. 키보드 Alt-C 눌러보실게요. 이거는 활용 이상 들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Alt-C 그냥 바로 Alt-C 누르셔서 모양 복사 나오면 복사 엔터 치셔도 돼요. 엔터 치시고 바로 아랫줄에 아랫단락에 이 춘향제 행사 드래그 하셔서 Alt-C 눌러버리실게요. Alt-C 눌러주세요. 바로 Alt-C 눌러주시게 되면 중고딕 11포인트 진하게로 같이 설정되는 거 확인되십니다. 자, 그럼 이제 텍스트 수정하실 거고요. 교정부호 보시고 그대로 수정하실 겁니다. 자, 텍스트 수정. 하실 부분은 첫 번째 광안루 단락에 천 1444년 첫 번째 단락 광안루 1444년 그러니까 34년에 민여공이 증축했고 44년 세종 26 전라 관찰사 정인지인데 여기에 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여지네요. 정, 전라관찰사니까요. 전으로 수정하실게요. 전라관찰사입니다. 1444년 세종 26 전라관찰사입니다. 자, 그 다음 교정부호는 두 번째 단락으로 내려가실 거예요. 춘향제 행사. 춘향제 행사의 아래쪽에 보시면 창조적 계승해서 창조적 계승 윗줄에 보시면 전후로 단호를, 그러니까 5월 전후로 단호를 하여 개최되고 있다 찾으실게요. 뭔가 문장이 어색하죠? 5월 전후로 단호를 하여 개최되고 있다. 전후로 드래그 하셔서 단호를 뒤에 드래그입니다. 전후로 드래그 하셔서 단호를 뒤에 드래그 하시고 위치 수정하셔서 단호를과 전후로 변경하시고 띄어쓰기까지 확인하실게요. 그래서 5월 전후로 단호를 해서 5월 단호를 전후로 하여 이렇게 보여지게 교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실 글상자와 그림 각주 삽입하실 거예요. 자, 글상자 삽입하시기 위해서 위쪽에 광환루 위에 첫 줄에 클릭해 주세요. 첫 줄에 클릭하시고 입력 탭 클릭하실 겁니다. 첫 줄에 클릭하시고 입력 탭 클릭입니다. 입력 탭 클릭하셔서 가로글상자 클릭하시고 가로글상자 그대로 그려주실게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가로글상자 그려주세요. 자, 가로글상자는 더블 클릭하셔서 가로글상자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입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대화상자 열어주세요. 자, 그럼 거기에 너비, 높이 세 가지 다 변경하실 겁니다. 일단 기본 탭에서 너비는 55, 높이는 12, 글자처럼 취급 체크하시고 기본 탭에서 너비 55에 높이 12 글자처럼 취급 체크해 주시고 선택 클릭하시고 선 종류 이중실선입니다. 선 종류 이중실선 1mm로 선택하실 거예요. 이중실선 1mm. 자, 그리고 모서리 둥근 모양입니다. 모서리 둥근 모양 클릭. 자, 그리고 채우기 탭에서 면색 바꾸실게요. 채우기 탭입니다. 면색 펼치셔서 기본 테마 바다색 기본 테마입니다. 바다색 찾아주세요. 기본 테마의 바다색입니다. 그대로 설정해 주세요. 자, 글상자 뒤에 클릭하시고 가운데 정렬하실게요. 글상자 뒤에 클릭,
가운데 정렬입니다. 가운데 정렬 클릭. 자, 이제 글상자 안에 클릭해 주시고, 글상자 안에 클릭해 주시고, 글꼴 변경하실 겁니다. 휴먼 예체에 입력하실게요. 저희 그냥 글꼴 입력하실 겁니다. 글자 안에 클릭하신 다음에 함초록 바탕 글꼴 클릭하셔서 휴먼 예체라고 바로 적으실게요. 휴먼 예체 적으시고 엔터. 휴먼 예체 적으시고 엔터입니다. 그리고 크기도 클릭하셔서 일단 파랗게 블럭 잡혀 있으시면 바로 입력하시고 엔터 치실게요. 클릭하셔서 크기도 17 입력하시고 엔터. 17 입력하시고 엔터. 글자 색상 펼치셔서 지금 기본 테마로 바꿔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오피스 테마가 보여지네요. 그래서 기본 테마로, 색상 테마, 기본 테마로 하향 클릭하시면 돼요. 하향 클릭입니다. 글자 색상 하향, 가운데 정렬까지 설정 바꿔주세요. 가운데 정렬까지 설정 바꿔주세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 기본 테마의 하향색, 그리고 17포인트 휴먼 예체입니다. 그대로 광한루와 춘향제라고 적으실게요. 자, 이제 그림 삽입하시기 위해서 본문의 보물 첫째 줄입니다. 본문의 보물 앞에 클릭. 보물 앞에 클릭해 주시고, 보물 앞에 클릭해 주시고, 그림 아이콘으로 바로 열어 주실게요. 그림 아이콘으로 클릭입니다. 지금 입력 탭 열려 있으시니까요. 그림 아이콘으로 클릭입니다. 자, 그러면 바탕화면 열어주신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KAIT 폴더 찾아주실게요. KAIT 폴더. KAIT 폴더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해서 열어주신 다음 DIAT 한글 자격증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DIAT 한글 자격증 더블 클릭. 그림 열어주실 겁니다. 그림 더블 클릭. 그림 A 찾아주시고, 그림 A 찾아주시고, 아래쪽에 글자처럼 취급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림 A 그대로 넣기 하실게요. 자, 그럼 삽입된 그림은 다시 더블 클릭하실 겁니다. 삽입된 그림 더블 클릭. 개체 속성 대화 상자 열어주신 다음 너비 35로 바꾸실 거고요. 높이 30, 높이 30, 그리고 이제 위치는 되었으니까 글자처럼 취급 해제하실 겁니다. 글자처럼 취급 해제하시고 아래쪽에 이제 어울림 상태 확인해 주시고 배치 어울림 첫 번째 나비 모양 아이콘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쪽으로 바꾸실 거예요. 문단이 아니라 쪽으로 바꾸시고 쪽에 왼쪽 기준 0mm 확인하시고 세로도 쪽으로 바꾸시고 세로 쪽
위에 24mm로 변경하실게요. 너비와 높이 35, 30 글자처럼 취급 체크 해제하신 후에 어울림인지 본문과의 배치 확인해 주신 다음 가로와 세로는 각각의 쪽입니다. 각각의 쪽의 위치 세로는 24. 자, 그럼 위쪽에 그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설정 클릭. 설정 클릭. 자, 이제 블럭 잡으신 거 클릭하셔서 풀어주시고 각주 삽입하실게요. 각주 두 번째 단락으로 올 겁니다. 두 번째 춘향제 행사. 춘향제 행사 단락에서 1931년 6월 20일 찾으실게요. 1931년 6월 20일 아랫줄입니다. 아랫줄. 1931년 6월 20일에 그곳에서 처음으로 춘향제 향을 드린 것이 모태가 되었다. 문장 찾아주신 다음에 모태 뒤에 클릭입니다. 모태 뒤에 클릭해 주세요. 1931년 찾아주시면 다음 줄에 보여집니다. 모태 뒤에 클릭하시고 우리 입력 탭이 열려 있으시니까 열려 있기 때문에 바로 각주 찾아주실게요. 각주. 모태 뒤에 클릭하시고 각주 클릭입니다. 각주 클릭. 자, 그럼 각주는 사물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는 근거가 되는 말이라고 적으실게요. 사물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는 근거가 되는 말. 자, 그러면 사물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는 근거가 되는 말 블럭 지정해 주실 거예요. 사물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는 근거가 되는 말 전체 블럭 잡아주시고 위에 글꼴 클릭하셔서 도둠체 입력하시고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도둠체입니다. 위에 클릭하셔서 도둠체 입력하시고 엔터. 자, 이제 블럭 풀어주실게요. 블럭 해제. 블럭 풀어주시고 그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열어주실 거예요. 위에 보시면 왼쪽에 보여집니다. 지금 주석 탭이 열려 있기 때문에 위에 왼쪽에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클릭.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클릭. 번호 모양 펼치셔서 그러니까 원문자에 대문자 들어가 있는 영문 대문자 원문자 클릭입니다. 동그라미 ABC 영문 대문자 ABC 클릭. 원번호 대문자 영문 대문자로 클릭해 주시고 그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세요. 설정 클릭입니다.
자, 그럼 대문자 A로 여기 확인되시죠? 이제 위에 주석 탭은 닫기 하실게요. 오른쪽 닫기 클릭해 주세요. 닫기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왼쪽에 있는 문단, 첫 번째 있는 그죠? 첫 번째 단은 다 완성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표 작성하시고 차트 작성하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 작성을 하실 거고요. 표와 차트 작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이제 다시 풀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1부터 문제 2까지 다음 시간에 작성을 해 보실 거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한번 반복해서 전체 문제풀이로 한번 완성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